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이슈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마무리 전략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년부터 세워질 새로운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과 복지 정책을 약속하면서 1월 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16대 노무현 대통령까지 취임 첫 해 코스피 지수는 평균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한 KT와 LG U+ 등의 이동통신 3사는 차세대 메신저 서비스인 RCS를 오는 26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통 3사의 조인이 카카오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 말 선보인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우 8이 판매 부진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윈도우 8이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는 당분간 윈도우 8 탑재 PC는 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T커머스 시장 성장세에 TV 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T커머스 방송 판매가 증가되고 신규 시험 방송에 들어간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5년 T커머스 시장 규모가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2년 거래일도 오늘까지 사흘 남았네요. 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증시에선 1월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도 연말 3거래일 동안 2천선을 갈까 싶었는데 일단은 종가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장중 초반에 2천선 갔다 왔고요. 사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가장 새해 첫 때부터 많이 나오는 그 증시의 어떤 효과 자체가 바로 1월 효과인데 타이밍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 이제 2013년도 계산년이죠. 뱀의 해를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1월 효과가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2013년도 1월 같은 경우는 18대 정부의 어떤 신출범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무도 그런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보겠고 과거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보니까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16대 노무현 대통령까지 사실 1월 달에만 했을 때 새해 첫 해 평균 지수는 40%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이 현혹되실 필요는 없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 갔었던 흐름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1000포인트 수준에 있을 때 1월 달에 많이 퍼센테이지가 올랐다는 데 대해서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조금 그러면서도 조금 제가 긍정적인 뉴스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던 2007년도, 2008년도는 얼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떠나서 1월 달에 지수 상승률은 보니까 최근 어떤 4개의 정부 동안에 한 19%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신정부가 출범되게 되면 아무도 신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녹아있다 볼 수 있겠죠. 이게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 오늘 일본의 차기 주도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1월 달은 다른 어느 해보다 1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묻어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실제 다른 기존 대통령에서 나왔던 어떤 신정책에 있어 약간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사보다도 오히려 내수 경기, 중소기업 경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금을 푸는 내수 공약 정책을 좀 폈다는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하우스푸어 제도라든지 18조 기금의 행복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1월 달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은 좀 높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 조금 좋은 이야기는 오늘도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1월 효과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외부적으로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좋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이제 뱅가드 그룹이 어떤 그 기존 지수 벤처마켓 지수 변경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담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조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최근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가 미국의 블랙록 자산 운용에 실제적으로 뱅가드 그룹의 어떤 그 물량 자체를 미리 받아주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솔직히 봤을 때 일단 신정부, 신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뒷받침된다면 최근에 어떤 강세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니문 랠리.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기대되고 또 흥분되기도 합니다. 팀장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미국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올해는 클리프마스다. 그러니까 네. 절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크리스마스가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에 허니문 랠리가 진행이 되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가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 외국계 창구에서는 12월 말까지만 매수하고 1월부터는 주식에 대한 매수 빈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해결되고 긍정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관건은 이제 27일자 바로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큰 글로벌 정시에서 큰 화두입니다.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27일 내일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부분적 타결 이후에 연초로 넘어가자는 이야기 있고, 근데 제가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부분적 타결이 안 되고 넘어갔을 때 아니죠. 부분적 타결이 됐을 때 시장은 그러면 환호를 할까? 또 그렇지만 또 않다는 생각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에는 이미 만약에 극적 합의에 불발하고 또 연초로 넘기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 심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1월 1일부터 바로 감세안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정부 지출 축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악재는 늦출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땐 이미 재정 절벽 화두 자체는 시장에 호불호가 같이 묻어있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둘 건 아니다 보는 것이고요. 외국인 수급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뱅가드 그룹의 어떤 기준자산 변경 때문에 내년에 24개월 동안, 24주 동안의 주식이 얼마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는 시간에 벌럭들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투자 심리적인 요인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외국인 최근에 계속적으로 IT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상승 기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폭등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급 상태의 어떤 기존 스탠스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연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기대감이 지속됐는데 결과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실 만한 점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당분간 좀 이어진다면 시장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고, 또 IT의 대형주와 중소형 정책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한다는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장에서 유일하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앞서서도 좀 보셨겠지만 통신주인 것 같습니다. 조인이라는 통신주에서 조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좀 따라잡겠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팀장님 우선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사실 이제 타이밍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조인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조인 이야기 들어가기 조금 앞서가지고, 사실 지난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연휴 바로 전날 장 마감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대해서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최장 20일에서 24일 정도의 영업 정지, 그리고 1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신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오늘이 이제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입니다. 배당부라 그러죠. 그런 점에서 통신사의 어떤 주가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는 걸 제가 미리 먼저 통신업주에 대한 전망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세계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이 조인이라는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이걸 RCS라 그럽니다. RCS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 지금 유럽 쪽에서는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보니까 SK텔레콤, U+, KT가 이제 같이 단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최근 통신사는 가장 큰 캐시카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 서비스였다는 거죠. 사실 문자 서비스를 가지고 최근 수년간 상당한 높은 수익 이상, 1조 원 이상을 아마 벌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합쳤을 때.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카카오톡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과 대항할 수 있다는 그 멘트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그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통신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는 거죠. 최근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채팅이라든지 문자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 되고 있던 30원을 받던 그런 문자 서비스는 적고 오히려 카카오톡이 만들어낸 플랫폼에 많은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실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맨 먼저 설치할 때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왜 통신사들이 이런 데 눈독을 들이느냐. 바로 카카오톡이 실제적으로 올해 9월 달부터 흑자 전환 모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기존에 이것이 무료로만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될까 싶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9월 달에 카카오톡이 흑자 전환했고 또 하나가 수많은 하반기에 카카오톡을 통한 게임, 컨텐츠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을 주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눈치가 아니고 원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득권을 놓으면서 신개념 어떤 조인 서비스를 개설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이제 카카오톡과는 차별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단문형 SMS라든지 장문형 SMS를 보낼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영상 통화라든지 이런 문자를 하면서 바로 내가 보는 화면을 바로 전송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카카오톡과 조금 차별해야 된다는 거죠. 공통 대화창이고 채팅창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이 조인이라는 서비스는 굳이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아도 물론 지금 기존 단말기는 깔아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되는 단말기는 이 기본으로 탑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아도 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당분간은 이용료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을 제외하고 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인 서비스는 그 안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 3사가 일단 내년 5월 정도까지는 무료화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 조금 기본형은 무료인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통신사의 속내는 무엇이냐? 결과론적으로는 카카오톡과 라인이 형성하고 있는 그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 조금 시장의 성공 여부, 과연 이런 조인의 어떤 이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어떤 형성되어 있던 NHN의 라인이나 카카오톡의 이런 흐름을 뺏어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약간 통신사 업장에서는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 않나 그 부분에는 좀 점수를 주겠습니다.